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에게 타이 이스타젯 항공이 불법 채용, 부당 채용과 그리고 거주비 등을 지원했다. 이걸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모 씨 그리고 문다혜 씨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서 종로구 다혜 씨의 자택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중에는 뇌물수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자, 그럼 검찰은 왜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검찰에 따르면 2017년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내정이 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정권 내부 차원의 어떤 반박도 있었는데도 그것이 무시됐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2018년 3월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서 전 사위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전 사위 서 씨는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다. 월급여 800만 원의 고연봉, 태국 체류 월 350만 원의 집세 지원 등등 총 2억 2,300여만 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급했다. 이게 뇌물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야당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승민 전 최고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이 시점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고발 자체도 굉장히 고발한 지 오래됐어요. 2020년 9월인가요? 꽤 됐죠. 그러니까 진즉에 결론이 났어도 났어야 됐던 수사인데 지금 이제 와서 서울중앙지검장 최근에 바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다. 그리고 국면 전환용 수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뇌물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 보면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고 앙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뭐 지금은 이제 사위, 전 사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딸네 가족을 향해서 생활비 지원을 일부 했던 것을 멈추니까 그 사위가 받았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입증 책임이 이제 검찰 측에 많이 과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일단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하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이 그 사위의 채용뿐만 아니라 그 채용 이전에 이상직 전 의원과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땐 근거는 업측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보면 그 사위의 모친 굉장히 좀 고령의 노모에게까지 찾아가고 연락하고 수십 차례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고 그리고 이 초등생 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자인데 이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수사가 정말 어떤 법적인 논리가 탄탄히 갖춰져서 이루어지는 수사냐.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기 위한 일종의 시선 돌리기용 수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전 정권 보복 그리고 국면 전환용 보복 수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다혜 씨 부부에게 월급여 800만 원과 태국 체류 월 350만 원 등 전혀 항공사 경험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에게 2억 2,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그 대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타이스타젯에서 이 고연봉을 지급하면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줘야 할 생활비가 타이스타젯에서 대신 지급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 부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해서 뇌물죄를 검토했다라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의문점은 제기됐었어요. 왜 대통령 딸이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했을까? 왜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연봉의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의 임원으로 갔을까?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의구점이 사실 제기됐던 부분이었고 이걸 검찰이 지금 뇌물죄를 지금 적용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왜 굳이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태국까지 갔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저도 아직까지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박성민 최고가 말씀하신 거 옳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2023년에 그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네. 언제 압수수색했냐면은 2023년 11월 13일에 전주지검에서 그때 이제 중기부 같은데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1월 16일에 그 서모 씨 집 전 사위 집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에 와가지고 또 이제 그 문다혜 씨 집 압수수색하고 했으니까 너무 텀이 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상직이 과연 중진공 이사장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상직 어떤 사람입니까? 악덕 기업주예요. 어떤 악덕 기업을 갖다가 했습니까? 회사 돈 빼돌렸잖아요. 직원들한테 월급 안 줬잖아요. 직원들 청탁받아가지고 부정채용해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그걸로도 또 그 형사처벌 갖다가 받았고,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몰랐을까? 그런데 중진공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왜 중진공 이사장으로 그 심어놨는가? 그것부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진공이 어떤 데냐면 뭐 그냥 공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진공이 2020년 기준으로 자산이 23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그 나중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되는데 이상직이 그때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10분 활용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좀 있으면 명절 오잖아요. 명절 때 선물 돌리고 다 그런 보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상직에 대해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이상직 같은 사람은 중진공 이사장 그 적격이 아니다. 부적격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에 청와대 비밀회의 해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쭉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그냥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으로 가자.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모 씨가 이게 이 사람이 과연 항공사에 적합한 사람이냐. 게임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전 사위? 전 사위가. 그러니까 게임 회사 다니면서 항공기 게임이라도 개발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서모 씨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실직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월급에서 일부 쪼개가지고 딸내미 먹고 사는데 그 돈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서모 씨가 항공사 경력은커녕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그때 타이 이스타젯에 유일하게 있던 기장이 있었어요. 기장. 항공기 운항하는 그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것도 이상하고, 서모 씨가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가 받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 이제 타이 이스타젯 그 사장이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갑자기 이상직이 태국 사무실에 딱 오더니 서 씨의 인적 사항을 딱 사무실에 두고 가더니 서울 가가지고 전화로 서 씨 채용하라. 그다음에 주거비는 얼마를 갖다가 지급하고 월급은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걸 갖다 다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인과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그다음에요. 최근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판결이 지난달 8월 20일,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피고인이 누구였냐? 이상직이었어요. 예. 징역 4개월 받았어요. 왜 징역 4개월 받았느냐? 똑같이 이게 서모 씨 같이 이렇게 높은 자리가 전무에 앉힌 건 아닌데, 국토부 공무원의 딸을 부정 채용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상직 전 의원이에요? 이상직 전 의원이 2024년,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에 그 징역 4개월을 받았는데, 그 범죄 혐의가 뭐냐면 뇌물 공여예요. 그러면 그 딸이 부정 채용됐던 그 국토부 공무원은 그러면 문제가 없이 넘어갔느냐? 그 사람은
뇌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인정이 됐군요.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국토부 뭐 이렇게 실장 정도 되는 대통령에 비하면 하급 직원인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뇌물이 아니고 대통령 같이 높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빨리빨리 수사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공동체 여부가 핵심이다. 라는 관전 포인트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삼성이 최소한 달에 말을 지원했던 것을 경제 공동체로 판단해서 유죄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독립생계다라며 경제 공동체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즉 문다혜 씨는 독립생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뇌물죄가 가능하다라는 검찰 쪽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문재인 정부 때 의원들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고 검찰에 물었습니다. 설마 검찰이 갖고 놀 게 없어서 초등학생 아이의 학습용 태블릿을 가지고 놀지는 않겠지요.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칠순 노모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왜 가져갔습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반박하고 있는데 본질은 이걸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이런 반박에 이런 질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요.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왜 갑자기 아빠가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태국으로 이주했을까? 그때 당시에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당시 청와대에서 없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사위 당시 전 남편이 이 타이 이스타젯의 간부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주를 했다라는 것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인데 부적절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준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 무관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무관하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조현옥 인사수석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 자체가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전체를 잘 파악하고 있었겠느냐. 민정일을 제대로 잘했냐? 예, 오히려 민정비서관의 거의 주도권 아예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하나 문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드러나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도 빨리 특별감찰관을 앉혀야 됩니다.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인사의 문제, 인사수석이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각각 사람을 뽑는 데서 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진공 자체가 실제로 5조라고 하는 정부 돈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정책 자금을 뿌리는 데라고. 그 정도의 이상직 장관이 충분한 경험과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와 같은 또 유사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성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명확하게 검찰이 들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네. 또 여러 가지 피비린내가 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나 한국 대통령실이 더욱더 어떤 투명해지는 과정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에게 그런 혜택을 제공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또한 수사기관, 검찰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뭐 그 비판도 검찰에게 돌아갈 것일 텐데요.